안녕하십니까. 학습법과 성공법을 알려주는 초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31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림이라든가 두문자, 스토리 등으로 암기하기 쉽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학개론 암기법 동영상, 오늘은 7장 부동산 개발 관리론 마케팅 중에서 제2절 개발, 재개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개발, 재개발의 종류를 보면 일단 그 부동산을 누가 개발하느냐, 즉 개발 주체에 따라서 부동산 개발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 그 다음에 민간인 사적 주체가 개발의 주체가 되는 민간개발 방식, 그 다음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개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간개발 방식은 민간기업이라든가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조합 등이 결국에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체개발 사업 방식, 토지신탁 방식, 지주공동사업 방식, 컨소시엄 개발 방식이 있고, 지주공동사업 방식은 다시 대물변제형, 분양권 공사비 지급형, 사업위탁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다양하고 시험에도 출제되기 때문에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칠한 두 문자로 암기를 해보면 자체, 그러니까 스스로 토지를 가진 지주가 대물 변경할 때 큰 대자로 생각해서 그 다음에 분양금 할 때 분양, 사업 위탁에서 사업을 따서 이제 대분양 사업으로, 그 다음에 이제 컨소시엄 할 때 이걸 컸어, 성장해서, 이렇게 해서 대분양 사업으로 컸어, 성장해서 자체 토지를 가진 지주가 대분양 사업으로 컸어, 이런 식으로 민간개발 방식의 종류를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체개발 사업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기획, 자금 조달을 직접 스스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시행, 자금 조달,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모두 귀속을 합니다. 그 다음 토지 신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형식적으로만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개발 과정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신탁회사 명의로 개발이 행해지고 또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합니다. 개발된 후에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고 신탁회사는 이 일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주공동사업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라고 하면 뭐 건설사, 시행자 등이 될 수 있는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땅을 주고 개발업자는 결국 기술이나 뭐 시공 같은 걸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위험을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물 변제형 또는 이제 등가교환 방식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거기에다가 건물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토지 건물의 지분을 각각 갖는 방식으로, 이 개발업자의 공사비는 건축 면적으로 보통 전산이 돼서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이 완공된 후에 건설업체의 그 공사비를 분양을 하면 이제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정산을 해서 이 건설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컨소시엄 개발 방식이 있는데,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인이 여러 개가 합쳐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위험이 분산된 안정성은 있는데, 당사자가 여럿이다 보니 사업이 오래 걸리고 법인 간의 이해 조정이 필요하고 또 책임 회피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이제 그 공영개발 방식, 민간개발 방식, 민간 공공합동개발 방식에서 민간 개발 방식은 봤고,
그 다음 민간 공공 합동 개발 방식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민간 자본 유치 방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 요 용어하고 같이 쓰이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보듯이 BTO, BOT, BTL, BOO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어 두 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두 문자들에 쓰인 이 영어 알파벳이 의미하는 의미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는 이제 영어의 build가 뭐 건축하다, 준공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민간이 이 시설물을 건축하고 준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가 나올 때는 영어의 transfer, 즉 transfer하면 뭐 이전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에서 정부 지자체로 즉 공적 주체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T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O는 operate 운영하다의 이제 두 문자인데 그 민간에게 운영권과 수익권을 보장해주고 소유권이 아니고 운영권과 수익권을 보장해주고 민간이 그에 따라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이제 O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O로 이제 시작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own 뭐 소유하다 이 영문 이제 다른 영문인데 이것은 이제 민간이 직접 소유권을 가질 때 O를 씁니다. 그래서 민간이 직접 소유권을 가지고 보유를 할 때 이 O로 이제 표현될 수 있고 그 다음 L은 lease 즉 임대하다 이 뜻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에게 운영권 수익권을 보장을 하는데 정부가 이 해당 시설물을 임대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을 L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도서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도서관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은 이 운영권과 수익권을 이제 보장을 받는데 대신 정부가 이 해당 시설을 임대 받아 가지고 그 도서관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민간은 이제 정부가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으니까 임대료를 민간인에게 주면 그 민간은 그 임대료로 자신들이 시설을 만들면서 투자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TOL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제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좀 편한데 어떻게 암기하는가 하면 요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일단 B라고 쓰고 여기에다 민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B가 나오면 민간이 시설물을 건축 전공했다. 그 다음 T가 나오면 이게 이제 트랜스퍼인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정자가 정부, 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되는 게 T고, 그 다음에 O가 나올 때 역시 이거는 이제 민간에게 운영권 또는 수익권을 보장할 때 이 O를 씁니다. 그래서 O가 나오면 민간의 운영권이나 수익권을 보장한다는 의미. 그리고 또 O가 own 이제 보유하다는 의미로도 하나가 더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민간이 직접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요 O로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민간이 소유권을 가진다. 여기 보면은 운영권 할 때 자음 이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O하고 같으니까 제가 밑에다 쓴 거고, 그 다음 소유권 할 때도 U자를 보면 모음 이형이 있지 않습니까? 요 이형이 요 O하고 모양이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연상해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L, 리스는 보면은 이제 뭐 임대하다니까 뭐 이렇게 내주는 의미니까 화살표를 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스는 이제 임대한다 이런 의미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TOOL을 이제 조합해 가지고 민간 자본 유치 방식을 네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 BTO 방식, BOT 방식, BTL 방식, BO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BTO는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은 이제 민간이 하고 동시에 이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T니까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O니까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운영권, O가 operate 시설 운영권을 의미하죠. 을 부여하는 방식이 BTO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문자들이 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암기법으로 좀 따로 외워야 되는데, 이제 BTO가 나오면 이 O는 BTO의 O는 이제 오퍼레이터의 O, 운영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암기를 좀 하시고, 아까 요 O가 운영권 할 때 이응하고 모양이 동그라미로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BOT 방식인데, 이것도 민간이 사회기반 시설을 준공하고 B,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면, 이때 O는 오퍼레이터 O가 아니고 O는 소유하다 할 때 O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간에 있는 O는 소유권, 이제 O의 O. 그래서 BOT가 나오면은 이제 소유권 할 때 U에 이응하고 알파벳의 O 요걸 연상해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만료 시에 시설 소유권이 국가 지자체에 기속되는 방식, 마지막 T가 있으니까 T는 이전 아닙니까? 정부라든가 지방자치에 이전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 BOT에 이제 O가 소유권인지가 다른 데도 O들이 좀 나와서 좀 요 앞에 BTO하고도 좀 헷갈리는데, BOT의 마지막에 T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T를 보면은 우리 그 소유권 할 때 여기 모음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T가 모음우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BOT가 나오면 소유권 할 때 권자에 모음우하고 T가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BOT가 이 소유권이 이제 민간한테 인정된다는 방식이라는 걸 이제 암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식은 이제 BTL 방식인데, 민간이 시설을 준공하고 그 시점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 기속되면 T니까 T 이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에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 즉 소유권은 이미 이제 국가에 T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의 관리 운영권은 민간에게 여전히 인정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시설은 누가 이제 임차해서 사용하는가 하면은 국가나 지자단체가 임차, L은 리스, 즉 임차라고 아까 하살표로 표시했는데, 이 하살표를 길게 꺼가지고 임차를 T는 이제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T가 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아까 이렇게 제가 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L에 이 하살표를 길게 늘어뜨려서 이 T, 즉 국가로 이 리스가 된다, 즉 임대가 된다, 국가가 임차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BO 방식인데, 이것은 민간이 시설을 준공함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가 민간이죠. 소유권, 요 중간에 나온 O는 앞에도 그렇고 이제 소유권을 나타내게 됩니다. 두 개 다. 그래서 소유권을 갖고, 또 이 마지막에 나오는 O는 운영권이라고 볼 수, 첫 번째도 이 O가 마지막에 나오니까 운영권이었는데, 여기도 마지막에 나오는 O는 운영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소유권도 가지고 운영권도 갖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를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암기법 유튜브 동영상을 새로 올리고 있으며, 또 획기적인 암기법을 적용한 민법전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